물타기 위해서 뭘 팔아야 되나요? 마이너스를 팔아야 되나요? 플러스를 팔아야 되나요? 플러스 큰 걸 팔아야 되나요? 균등하게 팔아서 엎어야 되나요? 하는 게 최고입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깻잎 일기를 중간 점검해주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네. 2개월마다 한 번씩 하려고요. 2개월마다 좋은 주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2개월 동안 어떤 일이 생길까? 참 시장에는 다사다난한데요. 2개월 동안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이전 편이 나가고 나서 그 사이에 관세가 있었습니다. 관세라는 엄청난 이슈가 있었고 시장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거를 겪으면서 깻님의 포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깻님의 일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힐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저의 재정, 문화, 취미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다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저의 배당 포트가 그 관세 폭탄이나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나서 문제가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너무 궁금해서 제목도 아예 배당주 리밸런싱 해야 되나요? 배당주도 리밸런싱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일지 들어보겠습니다. 겟포트 변경이 있었고요. 참고로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가 이걸 찍기 한 달 전쯤에 커버드콜 영상을 따로 찍을 때 커버드콜 더 담고 싶다고 했죠. 네. 그런 내용도 반영이 된 거죠, 이번에? 정말 타이밍이 좋게 커버드콜 추가로 매수할래요 하고 안 했거든요. 약간 비중이 틀어질 것도 걱정되고 막 이래서 좀 생각 좀 해보자 하는데 관세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나중에 보세요. 뭐야, 게을러서 가만히 있었더니 한 발 더 나가 있네, 뭐 이런 거예요. 깻잎류의 2025년 인생 목표, 지금 중간 점검입니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읊어주세요. 재정 1년 동안 투자금 2,500만 원 모으기. 수익금 빼고예요. 플러스 알파 빼고요. 그 다음에 문화생활 1년 동안 24권 책 읽고 스쿼시는 주에 2번 가는 거. 2번 가는 거. 자, 취미활동 이거는 월 1회 배당 수익 소비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껴서 2개월치를 모아서 그걸로 소비하기. 그러니까 2월 1회 돼지 파티 하는 거. 그거 논란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야, 인정하는 분위기 같던데.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모든 거를 달성했을 때 효도 여행을 가는 거. 자,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자, 재정 목표 과연 짠. 잠깐만, 이거 4월이에요? 네. 지금 5월이고 이게 지난달? 이거 조금 할 말 있어요. 왜냐면 제가 1, 2월 달에 600만 원을 넣었잖아요. 그러고 3, 4월에는 이런저런 사유로 거의 800만 원 가까운 걸 넣었어요. 3, 4월에만? 네. 근데 4월 초에 진짜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게 투자금을 많이 넣어서도 있는데 마이너스가 진짜 심했었거든요. 네. 마이너스가 몇 달치 월급이 그냥 날라간 거죠? 그쵸. 저기 보면은 3월에 넣고 4월 1일에 이제 투자를 하니까 넣었잖아요. 이게 넣은 거? 그쵸. 입금한 금액인데 항상 투자 한 200 정도 넣거든요. 네. 그래서 3월에 넣고 4월 초에 연저를 2달치를 한 번에 넣어서 100만 원 넣고 4월 초에 넣고 순조롭잖아요. 근데 이제 4월 9일이 온 거예요. 4월 9일 폭락이었나요? 4월 4일부터 이제 그거 됐는데 4월 9일이 좀 많이 심하게 빠졌죠. 이날 네. 폭락을 심하게 해서 이날 왕창 넣은 거죠. 그러고 이제 4월 9일에 투자를 했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잖아요. 그때 저의 총 잔고가 이었는데 5월 1일에 제가 결산을 하고 보니 된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다. 이야, 진짜 좋은 경험했다. 진짜. 자, 작년에 8월 5일에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일 즈음에 폭락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벤트가 있었죠. 자, 이때는 엔캐리 정산, 그리고 이때는 우리나라의 계엄. 자, 이거 두 개 다음으로 큰 이벤트가 이번이었어요. 바로 4월 9일에 관세로 빠지는 거였어요. 자, 이 세 번에 아주 큰 시장의 폭락이 있었고 그때마다 그래도 저는 용기 내어 깻님에게 사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깻님은 그래도 여러 번의 학습 효과로 인해 사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실천에 잘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니까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 4월, 3월, 2월, 1월 제일 많이 올랐죠. 12월에 많이 사서 1월에 많이 올랐죠. 이건 12월, 자 11월, 10월, 9월. 자 9월에 제일 많이 올랐죠. 와 근데 보인다. 너무 신기하다, 그죠? 지금 이 말 하면서 보니까 보이잖아요. 1월에 제일 많이 올랐죠. 9월에 제일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보통 위기 때 산 게 그 달 또는 그 바로 다음 달에 가장 많이 오른 수익을 나에게 줍니다.
계단식으로 툭툭툭 올라가죠. 그리고 그게 아닌 시기에는 옆으로 기거나 약간 떨어지거나 이런 시기에 여전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그림으로 봤을 때 좋은 게 저렇게 옆으로 기는 거 있잖아요. 투자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넣었어요. 넣었는데 근데 옆으로 기었다는 건 살짝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투자금을 몇십만 원 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렇게 기거나 떨어진다는 거는 진짜 안 좋았다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우상향하는 게 보이니까 이게 맞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심지어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일이 터져서 시장이 반토막이 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지나고 보면 그게 어떤 역사로 기억될지는 모르나 우리가 일단 해야 되는 기본값은 이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모아가고 있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가 조정을 막 10몇 %씩 받았어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보니까 참 잘 모여지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적립식이라는 것은 정말 파워풀한 기술입니다. 이거는 리스크 관리 기술 중에 거의 최고예요. 탑티어예요. 적립식을 이기는 투자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적립식에 대한 거는 시장에서 되게 강하죠. 그게 그대로 여기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잘 골랐는지 보다 어찌 보면 적립식이라는 게 이 그림을 만든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탰다면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는 거죠. 위기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여기에 이제 더 보태져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에 3순위로 들어가게 되는 게 종목 선정이 되겠죠. 잘 고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꾸준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빠졌을 때 더 사는 것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져가지고 밑에 있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래서 3, 4월까지로 리뷰를 해보자면 제가 목표가 2,500 모으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생각보다 많이 넣은 거죠.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돼서 앞으로 월 140 정도 넣으면 충분히 달성한다.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네, 8개월. 야, 아직까지 진행 정도로 봤을 때 자, 이거는 어렵지 않게 달성 가능할 것 같다. 아주 좋은 모습.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나의 그림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뭐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드리지는 않잖아요. 막 종목단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고 이런 큰 계획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따라 하셨으면 좋겠고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4월 달에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넣었잖아요. 네. 넣을 수 있었던 이유도 있긴 해요. 배당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4월 달에 배당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길래? 한 200? 배당금이? 그 연배당하는 거. 오, 어쨌든 그런 걸 고려하고서라도 4월 달에 이렇게 넣은 돈 자체는 합해보면 이야 이거 웬만한 직장인들이 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투자금이 4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었으니까 많이 올라간 거고 시장까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눈에 띄게 이만큼 볼록한 4월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잘한 거죠. 4월 초에 무너지고 나서 돈을 더 넣을 수 있었고 그 후에 반등까지 있었으니까 아주 기억에 남는 4월이 되었겠군요. 근데 보면 4월에 이렇게 바짝 올라온 것도 눈에 띄지만 과거에는 그에보다 더 컸던 때도 있어요. 그럼요. 여기. 이때는 진짜 엄청난 시장의 반전이 있었나 보네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기억이 많이 잊혀지고 있는 거 있지만 보면 유난히 많이 오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돈을 더 많이 넣지도 않았어요. 딱히. 시장이 그때 확 회복을 했었던 거죠. 잘 돼가고 있고요. 자, 문화적 활동들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독서 24권 몇 권 읽었습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오? 아니, 읽긴 읽었어요. 갑자기 근데 약한 모습? 맞아요. 여기는 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돼요. 3월에 컨텐츠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을 열심히 읽었겠죠? 근데 이제 4월이 되고 제가 여행을 갔어야 됐는데 부랴부랴 준비한다고 4월에 책을 안 읽었어요. 여행이랑 책이랑 뭔 상관이죠? 제가 계획을 다 짰거든요. 여행은 며칠 안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불평을 나오게 하면 안 되는 여행 코스를 짜서 아무튼 이거 변명이긴 한데 여행 일주일, 자 준비 일주일. 아니에요. 일주일 아니에요. 일주일의 여행을 위해서 2주일 동안 계획을 세웠다고요? 이거는 주가 떨어지고 나서 이유 찾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이번 달에 왜 책을 못 읽었지? 야, 찾아보자. 납득 가능한 이유가 뭐 있지? 아, 나 이번에 여행 가느라. 맞아요. 변명이에요. 그래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권 읽고? 24권 중에 1월, 2월 포함해서 지금까지 여기 리스트 상에서는 5권. 5권? 그래가지고 너무 작은데? 그러니까 너무 작죠. 그래서 반성을 해야 되고. 아니 한 달 안 읽었다 치고 5권 너무 작은데요? 올해 5권이라고요? 그쵸. 그래요. 지금 볼 때 이거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1년에 24권을 읽어야 되는데. 자, 지금 5권 읽었으면 그동안 읽은 게 이거예요? 5권? 아니요. 3월에 읽은 거. 제가 표상에서 읽은 거 기준으로 24권이잖아요. 근데 저 두 번째 책처럼 여기 표에 없는 것도 막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월에 읽은 게 5권이긴 한데 여기 표에서 읽은 거는 총 5권이에요. 되게 설명이 많지만 5개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생활은 반성을 해야 돼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3권씩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2.4권씩 읽어야 돼요. 자, 다다음 달 리뷰할 때는 꽉꽉 채워져서 쭉쭉 여기에 그어져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스쿼시는 아주 잘 가고 있었다. 이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책 잘 안 되고 있고요. 잘 안 되는 거 말해도 되나? 뭐 솔직한 건 아마 안 되는 구독자분들 많을 것 같은데. 분발해봅시다. 역시 우리 직원답다. 왜요? 돈만 좋아해. 돈만 철저하게 읽히고 절대 꼬꾸라지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별로 뭐라 안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돈은 저기 적혀있는 건 10,000원 단위까지 다 맞추고 있으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취미로 가보겠습니다. 과연 취미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취미와 문화활동 다르다고 했습니다. 혹시 헷갈리실 분들, 여기서 저희가 구분하는 문화생활은요, 돈을 쓰는 건데 도움이 되는 거. 근데 취미활동은요, 돈을 쓰는 건데 사실상 도움 안 되는 거. 그냥 일회성 기쁨. 그렇죠. 이거는 약간 그야말로 그냥 취미인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취미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월 1회 배당 수익 소비데이 2025년 1월과 2월 묶어가지고 요 돈으로 한번 먹었죠? 네. 그 다음은 3월과 4월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합쳐보면 28만 원 정도 나왔어요. 4월 달에 저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제가 투자를 더 했다 했잖아요. 여기에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어난 거고 아마 5월 달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배당금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늘어나니까 달라지겠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수익률 표기만 잘 해주면 되니까 일단 한번 볼게요. 자, 플러스 고배당주 5.26% 나왔어요. 유지되고 있어요. 이 정도 5.16, 5.26. 플러스 고배당주 진짜 잘해. 그거 알아요? 플러스 고배당주 배당 성장률도 엄청 높아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휴드를 이겼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플러스 고배당주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 10. 자, 은행주 중심으로 담겨져 있는 고배당주입니다. 이거는 6.5%, 6.5%, 6.06 살짝 줄었네요. 근데 이거 약간 가격이 떨어졌을 때 기준으로 배당을 줘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현재가 기준으로 책정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배당금을 어떻게 주는 거죠? 자, 설명해 줄게요. 자, 은행 고배당 플러스 여기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엄청 유명한 은행 주식들이 쭉 포진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은행 주식들 한번 읊어볼까요? 5대 은행 어디 있죠? 국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상장 안 된 거 뭐 있죠? 자,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이 아닌 KB금융으로 상장이 되어 있고, 신한은행은 신한지주로 되어 있고, 우리금융지주로 되어 있고, 하나금융지주로 되어 있고, 농협은 상장이 안 되어 있죠. 자, 4개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4개 담고 다른 은행들까지 쭉 담아가지고 10개를 맞춰서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4개의 은행이 주는 배당이 엄청 주요한 배당원이 될 텐데 이 4개의 은행은요. 배당을 발표할 때마다 배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6%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요. 근데 그 배당 기준일에 주가가 빠져 있으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계속 하락했다면 그 배당 기준일에도 어느 정도 낮아져 있을 거고 그때를 기준으로 배당을 세팅을 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줄지 않았으나 주가가 비쌀 때 샀던 나는 배당 수익률이 줄어들죠. 요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해 볼래요, 나중에? 뭐요? 깻님의 단가는 그대로인데 배당 수익률이 줄었다는 것은 배당금이 줄었다는 거죠. ETF의 배당금이 줄었다는 것은 여기 안에 배당을 주는 누군가가 배당을 적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들어있는 거 어차피 10개잖아요. 이 10개 중에 누가 줄였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거는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6.5에서 6%가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보고 나서 인앤아웃을 결정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아직 우리가 바로 여기 뭔가 포기하기에는 일단 6이라는 수치 자체가 충분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줄어든 것이 어떤 요인이 있을지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다음에도 만약에 이 정도로 계속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6 정도에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요거는 공부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은행들은 월배당을 주지 않아요. 배당을 준 게 있으면 그거를 ETF가 품고 있다가 우리에게 적절하게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주가가 많이 빠져 있던 시점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다시. 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뒤에 다시 올라오고 있죠. 다시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은요. 에이스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 자, 얘는 6.38, 6.38, 6.38. 아주 꾸준합니다. 괜찮고요. 그 다음은 이게 이제 빠졌었죠.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품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것인데 이걸 아예 뺀 이유는 뭐죠? 그때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로 바꾸기 위해서 쟤를 없애고 얘를 들였죠. 그러면 지금 얘가 편출인 거죠. 아웃.
그리고 얘가 편입인 거죠. 밑에 봅시다. S&P 500이라는 이 지수에 대한 부담과 조정이 너무 최근에 컸기 때문에 얘를 덜어내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로 바꾼 겁니다. 즉 10% 정도만큼은 내가 커버드 콜로 가지고 갈 건데 그거에 기초 자산을 S&P 500이 아니라 그래도 올라있는 부담이 적은 미배당을 담았다는 거죠. 아무래도 S&P 500이 부담이 더 컸기 때문에 미배당으로 바꾸는 게 부담이 좀 적을 것 같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었죠. 저 세팅 비중은 제가 추구하는 비중이었고 지금은 이제 비중을 어쩌가 바뀌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700만 원이라는 투자금이 적혀 있는 거고 4월 달에 배당금은 700에 대한 배당금은 아니고 말에도 조금 더 넣었기 때문에 그 전에 물탄 만큼의 배당금이 나왔어요. 헷갈리지 않게 배당 수익률 위주로 체크를 해봅시다. 일단 미배당 타데코로 바꿨을 때는 11.8, 11.9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괜찮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진짜 리츠 다루는 곳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다는 외로운 시장인 거죠. 이걸 담고 있는 곳은 9.97, 9.44, 10.23, 10.23 괜찮네요. 늘었어요. 그리고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 아닌데도 10%가 넘죠? 커버드 콜 아닌 상태에서 10% 줄 수 있는 자산 리츠밖에 없어요. 미국 리츠는 택도 없고 우리나라의 리츠니까 이 정도 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 있어서 배당 수익이 높은 거기도 합니다. 위기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각자 리츠 하나하나로 볼 때는 어렵죠. 시장이 어렵지만 어쨌든 모아놓은 ETF에서 얻을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은 생각보다 견조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고배당을 가지고 가기에 괜찮다라고 해서 담았던 거죠. 정말 다른 데서는 인기 없고 엉조차 잘 안 될 텐데 포트를 짠다면 어쨌든 슬롯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담는 거 괜찮죠? 왜냐? 얘랑 위에 있는 애들이랑은 상관계수가 엄청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담는 것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당 포트를 짤 때도 이렇게 포트를 짜서 종류를 좀 나눠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배당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비중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수익 소비. 그쵸. 여기서 이제 3, 4월 거를 썼어야 했잖아요. 지금 5월이니까. 아예 안 먹었어요? 네, 안 했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블랙핑크 콘서트를 가고 싶고 제 머리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3, 4, 5, 6, 7을 다 합쳐서 7월에 쓰려고요. 잠깐만. 배당 3, 4, 5, 6 다 모아서 아니. 이거 두 개를 한다고요? 네. 그럼 6월 달까지는 일단 모아야 돼요. 이거 두 개 하는 걸로 수익 소비는 끝이거든요. 네. 깨슐랭은 일단은 4월 달 동안 쉬어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수익 소비니까. 그래서 먹는 게 최고 낙이던 사람이 블랙핑크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4달을 굶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디저트를 끄는 거네요. 4달 동안. 억지로 갈 순 없잖아요. 제가 근데 그 치즈캔디 살 수 있으니까 그건 먹어요. 맞아. 그쵸. 이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블랙핑크 콘서트 혹시 블랙핑크 콘서트에서 저희 보면 아는 척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도 7월 말에 잡아놨기 때문에. 7월 말로 잡아놨다고요? 네. 지금 5월인데. 거기가 예약을 해야만 할 수 있어가지고. 미용실이. 저도 그런 미용실 안 쓰는데. 하기야 제가 뭔 세상이 있겠죠. 저는 준호 헤어 월드타워점에 있는 도현쌤 머리 너무 잘해주시고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현쌤 머리 계속 해주시잖아요. 네. 얼만큼 잘해준지 모르고 있다가 급할 때 다른 데 가가지고 머리 이렇게 드라이 받잖아요. 그러면 다들 막 감탄한 머리 관리 왜 이렇게 잘 돼 있냐. 두피 관리 너무 잘 돼 있고 모발 관리도 잘 돼 있고 제 억센데 성형도 잘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도현쌤의 작품이었더라고요. 여기 미용사 선생님도 다 계획하시고 지금 날짜를 잡아주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머리를 파마를 하고 싶은데 지금 기장에서 파마를 하면 너무 짧게 나오니까 3개월을 더 길러가지고 거기서 파마를 돌리고 다음 달이나 뭐 이렇게 해서 계획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선생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깻님의 수익 소비는요. 일단 7월 달까지 돈을 이렇게 왕창 모아가지고 먼저 콘서트 갔다가 머리 하는 것까지 수익 소비로 담았습니다. 근데 수익 소비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내 돈은 내가 돈 벌어서 하겠다는데 말린 사람 없죠. 컨텐츠를 위해서 꼭 깨슐랭을 가야 된다거나. 깨슐랭 기대했던 사람들은 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이번 달은 뭐야 하니까 엥 고작. 자, 포트폴리오 비중 변경이 있었는데요. 이건 뭐죠? 이거는 비중 변경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바는 한번 뚝 떨어진 게 4월 4일일 거거든요. 그때부터 폭락이 시작됐어요. 네. 그러고 좀 회복되나 싶었더니 4월 9일에 한 번 더 빡 하는 거예요. 여기 떨어졌다가 이렇게 해보겠다가 또 그만큼 떨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4월 7일에 그냥 관망을 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그러고 나서
다음날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 괜찮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날 빡 떨어지는 거죠. 맞아. 이거 회복되나 싶었는데 그만큼 다시 되돌려 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제가 그 당시에 알던 지식으로는 커버드 콜을 판매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지수를 어느 정도 따라간다고 생각했거든요. 타겟 데일리기 때문에 90% 정도는 기초 지수를 담고 있고 여기에 10%만큼만 이제 옵션 매도를 하니까 이 움직임을 쫓아가는지가 궁금했던 거군요.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할까봐요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러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제가 추가 매수를 안 했으면 지금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본체 자체가 마이너스 10%?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한 거죠. 저기 보면은 미배당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매수를 한 횟수거든요. 4번. 자, 2월 달에 맨 처음에 200만 원씩 샀습니다. 이거 처음에 포트 짤 때죠. 그 다음에 3월 말에 포트 정리하면서 잔잔한 거를 그냥 엎었어요. 조금 그냥 더 담은 거. 이건 큰 이거. 의미는 없어 맞아, 보여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기록돼 있죠. 그쵸. 저 폭락의 날은 빨간색이에요. 맞아요. 우리 폭락은 항상 생기기 때문에 4월 9일에 폭락의 날에 200을 더 샀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던 게 200이어서 물 탈 때 2배 타야 의미 있다고 해서 200을 담았어요. 4월에 투자금을 여기에 그냥 다 담은 거죠. 폭락했을 때 그래서 4월에 담아야 될 부분을 이때 쓴 거군요. 네. 200 왕창 담았어요. 근데 4월 말에 300을 담았는데? 이게 정말 운이 좋게 4월에 배당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식들의 배당금. 근데 막 300까지는 들어오진 않았죠. 저기 표에 그냥 좀 가려지긴 했지만 잔잔한 것까지 합치면 한 230이 들어왔거든요. 배당금만 230 들어와서 여기에 조금 더 못해서 300을 미배당 다데커에다가 엎은 거군요. 맞아요. 그 가격이 계속 밑에서 그냥 놀고 있어서 그냥 엎었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평가 수익률이 확 낮아지긴 했죠. 가만히 있었으면 마이너스 10%였을 텐데 떨어지고 나서죠. 이만큼을 팍팍팍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타다닥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총 500만 원을 추가 매수하고 포트는 다 틀어졌지만 지금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자 2천만 원 포트였는데 2,500만 원짜리 포트가 되었고 마이너스 3이 됐죠. 마이너스 3으로 만든 결과를 얻어왔군요. 잘했습니다. 역시 내 제자 같다. 근데 사실상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200만 원 투자금으로 마이너스 10% 된 거랑 지금 700만 원으로 마이너스 3%된 거랑 수익금은 똑같거든요. 큰 차이는 안 난다. 근데 이제 저는 앞으로를 봤을 때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그렇죠. 왜냐면 얘도 계속 요동칠 거 아니에요. 주식 100이잖아요. 이거 100개의 주식을 담아놓은 건데 그 100개의 주식들은 배당주이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빅테크만큼은 아니겠지만 미국 주식시장이 그대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관세 때문에 난리가 날 때 다른 친구들은 무너져 갈 때 심지어 그 무겁다는 배당주들도 10%가 움직인 거예요. 밑으로. 그 정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정도로 평가율이 맞춰져 있다면 요거 정도는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일상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냥 내일 아침에 회복이 돼도 별로 안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요 정도로 맞춰 놓으면 일단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이렇게 단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봐봐요. 플러스 고배당주 8.5% 나있죠? 우리가 이거 만들던 시점 생각해봐요. 은행 ETF가 10% 올라왔어요. 네. 그 다음에 하이힐드는 마이너스 2% 정도 빠졌고 왜냐면 미국 거니까. 그리고 또 요건 마이너스 3으로 맞췄고 밑에는 한국 거 플러스 5죠. 자, 한국이 전반적으로 좋았고 미국이 안 좋았던 게 그대로 녹아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로 보게 되면 나의 잔고는 아주 잘 유지가 되었고 수익금도 잘 유지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배당을 받는 게 여전히 마음이 편하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00만 원짜리 포트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보통 2,000만 원짜리 포트를 제가 강조드린 이유가 ISA 쓰라고 했던 거였는데 어차피 이거 시간 지나면 한도 더 생기잖아요. 요까지 고려하면 2,500까지 충분히 담아지고 또 더 담는 것도 어느 정도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만일 하나 이제 막 개설을 해가지고 2,000밖에 못 넣으면 뭔가를 팔고 그걸로 엎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5개 중에? 만약에 여기 있는 타이거 미배당 다데커가 많이 빠졌을 때 물을 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 5개 중에 1개 버리고 그걸로 물을 타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돈을 넣을 수가 없다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팔아가지고 엎어야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론적인 근거를 찾느냐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찾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자, 비중을 다 짜놓고 포트 다 짜놨어요. 근데 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를 팔아서 얘를 담는다. 자, 그러면 리밸런싱인 거죠. 수시 리밸런싱인 거죠. 자, 리밸런싱 하는 거 좋죠. 그리고 내가 돈을 더 넣어가지고 단가 관리 이렇게 하는 거 실제로 내 포트에 정말 좋은 효과가 있냐? 그거는 약간 이론적인 걸 찾는 거잖아요.
이론적인 걸 쫓아가는 건 제가 투자를 해본 바로서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실무가 훨씬 강하게 적용해. 그러니까 백날 잘 썼다는 뭐 배당에 대한 무언가 이론이나 책을 봐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봤을 때 마이너스 10%가 나 있는 미배당 타데커를 물타기 위해서 뭘 팔아야 되나요? 마이너스를 팔아야 되나요? 플러스를 팔아야 되나요? 플러스 큰 걸 팔아야 되나요? 균등하게 팔아서 엎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할 거 아니에요. 답이 없다? 답 없어요. 마음간대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비중을 정해놓고 그대로 리밸런싱 하게 되면 결국에 제일 많이 오른 거 제일 많이 팔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난 거는 손 안 대게 돼 있잖아요. 그게 뜻하는 게 우리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리밸런싱 안 해도요. 그냥 해라고 해도 이걸 팔게 돼 있어요. 저는 일단 저 5개 중에 1개를 팔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추가 자금을 들고 온 거였거든요. 겹치는 게 딱히 없으니까. 네. 뭐 하나 비슷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애매한 거예요. 채권을 팔까 하다가도 채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치 타노스의 건틀렛에 지금 하나 빠져있는 기분인 거잖아요. 5개 다 모아놨는데 서로 다른 걸로 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얘 안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는 우리가 리밸런싱이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이거 만든 지 한 1년 정도 될 때쯤에 보여드립시다. 이번은 수시 리밸런싱은 아니고 어찌 보면 추가 납입인 거죠. ISA 한도가 더 남아있는 상태에서 담는다라고 우린 생각해보는 거고 추가 납입이 이제 전문 용어로는 물타기가 된 거고 물타기의 결과는 이런 거고 자, 이런 결과가 엄청 뭔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매우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준다.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10인 거는 못 견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플러스 10은 팔기 아까워가지고 두고 싶고 마이너스 10은 꼴보기 싫어가지고 없애고 싶은데 얘를 팔기 싫으니까 돈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간대로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저는 실무의 영역에서 제가 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저는 이론적인 거를 완벽히 배우고 공부하는 과정보다는 밥만 먹고 저것만 그냥 맨날 하고 있던 경험을 더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음이 간대로 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아주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진짜 뿌듯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저 위에 표를 보면 20, 20, 20, 10, 30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대입하면 16, 16, 16, 28, 24가 되거든요. 지금 비중이 네. 그래서 사실상 내가 목표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분명히 네.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이거를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가. 근데 이게 배당주라서 만약에 그냥 자산 배분이나 이런 거였으면 리밸런싱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배당주끼리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가? 아니요. 아니요? 아 진짜? 자, 리밸런싱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실상 자산일 때잖아요. 자산끼리 서로 마이너스 값의 상관계수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끼리는 서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잖아요. 다 배당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5개 중에 커버드 콜만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 녀석의 비중이 올라갔다는 거는 어쨌든 이 포트 내에서 리스크가 살짝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환산해봤거든요. 5월 8일 기준으로. 오, 다시 환산한 게 이거예요? 네, 그래서 8.6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수익률이 높아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리밸런싱을 안 해도 돼요. 자, 봐봐요. 원래 우리가 짰던 대로 했을 때는 목표 수익률 근데 이것보다 낮았죠. 네. 근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7.48 정도였는데 자, 최근에 물을 타고 나니 얘가 올라가게 되면서 전체 수익률이 올라갔죠. 왜냐, 얘는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도 크니까요. 이것도 타겟 델리 커버드 콜 과거 수치 없어서 지금 평균값으로 12개월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높은 거긴 해요. 그럴 수 있겠군요. 그래서 요거 딱 봤을 때 정말 냉정하게 리밸런싱을 해야 될까 물어본 거잖아요. 네.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일단 얘가 생각보다 그렇게 과도하게 커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30% 정도 현실적으로 2,500만 원 정도 들어있는 계좌에서 깻님이 이 계좌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어차피 커버드 콜 담고 있는 거고 이 배당주들이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의 평가 금액의 변동이잖아요. 네. 그 평가 금액의 변동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그게 나에서 평가 손실을 줬어. 그리고 그게 기분이 상했어. 만약에 그거를 손실을 확정하고 싶어. 확정시켰어요. 그거를 월급으로 메꾼다고 생각했을 때 가능하다.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는 거죠. 2,500짜리 포트 100 중에서 다시 그 중에 28을 다시 그것도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로 담는 것이 커버드 콜이라는 좀 어려운 것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나의 리스크 정도가 정말 크냐?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정도는 깻잎 충분히 커버 가능해요. 제가 보통 말리는 많은 사람들은 장기채 커버드 콜 거기에 그냥 자산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넣어두고 기다리는 거 또는 커버드 콜 말고 레버리지 써가지고 어디 기다리고 있는 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엄청 경계하는 거지 지금 분산이 될 대로 다 돼 있고
지금 주식 가지고 있는 것도 얼마예요? 2,000 떼가지고 이렇게 배당하는 건데 2,500 됐는데 그 안에 다시 28%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너무 과도한 걱정입니다. 저 생각보다 보수적인 편인가 봐요. 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이 쟤는 뭘 저런 거 갖고 고민하고 있냐? 커버드 콜이 28%가 돼서 리밸런싱을 해야 되나요? 그냥 한동안 8% 즐겨요. 그래서 이제 저는 5월 달에 배당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기대돼요. 그러고 미배당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을 샀을 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산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한번 알고는 있어야겠다 싶어서 넣어봤어요. 이거 움직임을 좀 파악해봤군요.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프는 이게 다거든요. 거의 항상 9,700~800원 오다가 그날이 와서 8,700원 정도 떨어져서 요 정도로 기고 있는 그런 상태의 종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면 다우존스에서 만든 지수인데 어떤 지수를 만들었냐? US라는 미국에 있는 주식들 수천 개 중에서 배당주 100개를 뽑았는데 여기엔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배당을 잘 늘려줄 것으로 기대되는 고배당주를 담았네요. 자, 다우존스에서 이 지수를 만들어줘서 얘를 추종하는 게 슈드인 거고, 슈드는 찰스 슈왑에서 만든 거예요. 그거를 이제 90% 쫓아가고 나머지 10%를 근데 여기 설명에 의하면 정확하게는 10%의 수익률을 목표로 S&P 500을 ATM을 한대요. 사실 이 개념이 그렇게 정확하게 와닿진 않아요. 봐봐요. 타겟 데일리잖아요. 타겟은 예를 들면 20%만큼 콜매도 하겠다, 30%만큼 콜매도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타겟이 아니에요. 고정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배당 수익률이 10을 맞추겠다, 7로 맞추겠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수익률 자체를 맞추는 정도로 얘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타겟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수익률 쪽을 좀 더 픽스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게 타겟이고, 그 다음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어떤 걸 할 것인가, 위클리가 있고 먼슬리가 기본이고, 근데 데일리 옵션을 매도해서 그걸 맞추겠다라는 전략인 거거든요. 데일리로 옵션을 매도할 때는 콜 매도한다 했잖아요. 자, 여기서 살짝 어려운 개념 나와요. 콜이라는 게 싸게 살 권리입니다.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쉬워요. 싸게 살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들어질 때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대로 콜 매도를 하면 ATM이에요. 애더머니? 네, 맞아요. 콜옵션을 내가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파는 이 콜옵션에 행사 가격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사 가격을 뭘 찍어서 팔 거냐고. 내가 파는 사람 입장인 거죠. 뭘 찍어서 파냐 했을 때 그 시점에 시장 가격이 찍혀 있는 거. 그게 ATM입니다. 이런 ETF고요. 이 ETF는 지금 1,474억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는 103종목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슈드가 100개니까 얼추 이제 슈드 맞춰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부담 비용률은요, 이런 비용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ETF들을 비교할 때도 이렇게 다 실부담 비용률까지 계산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저번에 한번 한 적 있죠? 저거 보시면 다 나옵니다. 얘네 들어있는 게 대표적으로 슈드랑 저 나머지. 슈드를 담고 나머지도 담았잖아요. 그 나머지 이 순서대로가 슈드예요. 요거는 복제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쨌든 슈드를 거의 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슈드에 담겨 있는 거 15개 상위에 있는 거 정도만 보면 미국에서 배당 성장주라고 부르는 것들이 무엇이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버라이즌, 코카콜라, 알트리아, 이거 담배 만드는 회사예요. 로키드 마틴, 방산회사죠. 홈디포, 시스코, 에브비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미국 컨텐츠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보이는 많은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거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개별 자산을 굳이 사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배당주라고 생각하고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다 들어있죠. 그게 오히려 또 슈드에 들어있어서 더 많이 알려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군요. 그래서 주가 차트가 정확하게 따라가진 않아도 끊임없이 하락하고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단기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이게 3개월치거든요, 기준이. 근데 3개월치만 딱 봤을 때 내가 판단할 수 없어가지고 일단은 가져갈 생각인데 이게 맞아요? 네, 3개월 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짧다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데일리 커버드 콜은 잘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얘는 옆으로 쭉 가서 살짝 올라가는 그림인데 얘는 꺾였죠. 그러니까 이게 잘 못 따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28%라는 비중은 엄청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도 된다.
그렇죠. 지켜봐야 되니까 우리가 28% 정도만 담고 가는 거고 남들처럼 110, 120씩 담지는 않는 거고 기본적으로 얘가 주지 않는 얘가 지금 한 3.2% 정도 줄 거 아니에요. 네. 얘는 한 11.3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정도만큼을 얘가 메꿔주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 어찌 보면 이 본체의 움직임과 배당 수익률과의 합쳐진 TR 수익률을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이거 자체가 그렇게 많이 뒤처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괜찮습니다. 이 정도 못 따라가도 얘가 메꿔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흐름 자체가 안 깨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계속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제 정리 다 됐죠? 잘하고 있고. 생각보다 공부가 많이 됐어요. 이번 4월 달에. 책은 많이 안 읽었지만 책을 좀 읽어요. 저 4월에 책 제일 많이 읽었는데. 5월 달부터는 다시 각성하고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잘하고 있고 세상이 휘청휘청해도 나는 별로 움직임 없는데 좀 잔잔하더라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꾸준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왕이면 ISA에 배당주 사는 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더 늘려가지고 여기 듬뿍 담아봐요. 왕창 나오게. 그렇게 해서 ISA도 조금 더 키워가봐요. 자, 이렇게 백개님의 2달 만에 돌아오는 중간점검을 해봤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걱정 말고 꾸준히 지금처럼 하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산관리 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토를 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